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수파탱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주세요. 자, 그럼 팀버울브스와 매직의 경기 한번 깊숙이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인데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올랜도 매직의 맞대결, 그 승부를 가를 핵심 요인들을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 로스터부터 시작해서 페이스, 전술, 그리고 변수들까지 마지막 최종 예측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뭐니 해도 모든 분석의 시작은 바로 선수단 상황 아니겠어요?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양 팀의 로스터와 부상자 현황부터 바로 확인해보죠. 자, 먼저 올랜도 매직 쪽을 한번 보실까요? 상황이 썩 좋지가 않네요. 팀 공격에 정말 큰 비중, 그러니까 약 26.3%를 책임지는 핵심 선수 프란츠 바그너가 발목 부상으로 경기에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수비의 중심인 조나단 아이작마저 무릎 통증 때문에 출전이 불확실하다고 하니까요. 이건 공수 양면에서 정말 큰 구멍이 생겼다고 봐야겠죠. 네, 바로 이 숫자, 26.3%. 바그너가 혼자서 만들어내던 공격 기회의 비중인데요. 이게 그냥 통째로 사라진다는 건 올랜도의 공격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엄청난 타격이죠. 반면에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쪽 상황은 어떨까요? 카일 앤더슨의 출전 여부가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새로 팀에 온 아이오 도수무가 벤치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적응도 굉장히 빨리 해서 팀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균 11.6점, 벤치에서 이 정도 득점을 보태준다는 건 정말 팀 입장에선 보석 같은 존재죠. 아주 귀중한 활약 지원입니다. 자, 선수단 상황을 체크했으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바로 경기 템포와 효율성 분석입니다. 이 경기가 과연 빠르게 전개될지 아니면 좀 느리게 갈지 전체 득점을 예상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미네소타의 경기 속도를 한번 볼까요? 시즌 전체로 보면 평균 100.7로 꽤 빠른 편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5경기를 뚝 떼어놓고 보니까 98.1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 보이죠? 올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 평균은 99.4였는데 최근엔 97.4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두 팀 모두 최근 들어서 템포를 늦추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좀 더 수비에 집중하는 신중한 경기 운용으로 바꾸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계산해봤습니다. 시즌 전체 기록보다는 최근 흐름이 더 중요하니까 시즌 평균의 40%, 그리고 최근 5경기 추세의 60%의 가중치를 더서요. 그랬더니 예상되는 공격 횟수, 즉 포지션이 98.67로 나왔습니다. 이건 리그 평균보다도 꽤 낮은 수치예요. 경기가 좀 답답하게 흘러갈 수도 있겠네요. 자, 템포를 봤으니 이번엔 효율성을 따져봐야겠죠? 이게 좀 복잡한데 잘 들어보세요. 미네소타는 원래도 공격 효율이 114.7로 좋은 팀인데 하필 상대 올랜도는 바그너가 빠지면서 수비 효율이 115.2까지 나빠졌어요. 미네소타 입장에선 득점하기가 더 수월해진 거죠. 반대로 올랜도는 어떨까요? 바그너가 없어서 공격 효율이 112.3으로 떨어졌는데 상대는 루디 고베어가 버티는 리그 최상급 수비 112.8을 자랑하는 미네소타입니다. 이건 정말 힘든 싸움이 예상되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계산하면 이번 경기에서 미네소타의 예상 공격 효율은 114.0, 올랜도는 112.5가 됩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방금 계산한 공격 효율이랑 아까 봤던 예상 공격 횟수,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예상 득점을 뽑아보면요. 미네소타가 113.47점, 그리고 올랜도가 111.05점이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인 계산 상회로는 미네소타가 좀 더 앞서네요. 좋습니다. 기본적인 득점 예상치는 확인했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바로 4대 팩터 분석인데요. 이걸 보면 각 팀이 어떤 스타일로 농구를 하는지 그 전술적인 속세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표를 한번 보실까요? 두 팀의 스타일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먼저 미네소타는 유효 슈팅률에서 올랜도를 압도합니다. 쉽게 말해 3점 슛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질 좋은 슛을 많이 던진다는 거예요. 공격 리바운드도 조금 더 잘 잡고요. 반면에 올랜도는 강점이 다른 데에 있습니다. 실책을 적게 하고 파울을 유도해서 자유투를 얻어내는 능력이 더 뛰어나요. 근데 이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 가장 큰 미스매치는 바로 외곽 공격력입니다. 한 팀은 강력한 3점 슛이 무기인데 다른 한 팀은 그게 가장 큰 약점인 상황인 거죠. 네, 보시는 것처럼 올랜도의 3점 성공률은 34.2%밖에 안 돼요. 밖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수비로 풀어야 합니다. 강력하게 상대를 압박해서 실책을 만들어내고 그걸 속공으로 연결하는 그런 플레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밖에서 공격력 차이가 나다 보니까 결국 승부처는 어디가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골 및 페인트 존입니다. 이제 네 번째 핵심 매치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황이 명확하죠. 외곽 슛이 없는 올랜도는 어떻게든 골 밑으로 파고들어서 득점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 골 밑에는 누가 있죠? 네, 바로 리그 최고의 수문장, 루디 고베어가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베어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 숫자를 보세요. 36.9%. 골대 바로 밑 6피트 안에서 던지는 슛의 성공률을 이 정도로 막아낸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접근 금지, 팻말을 붙여놓은 수준이죠. 정말 압도적인 지배력입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의 수비는 이런 거죠. 밖에서는 끈질기게 압박해서 괴롭히고 어찌어찌 뚫고 들어오면 골 밑에 거대한 벽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올랜도 입장에서는 공격 루트를 찾기가 정말 구조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경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순수하게 전술과 데이터만 봤는데요. 근데 스포츠가 숫자 노름만은 아니잖아요. 다섯 번째, 경기 외적인 변수, 바로 소프트 팩터들을 짚어볼 시간입니다. 올랜도 선수들 지금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이번 시즌 이동거리가 무려 54,279마일. 이게 NBA 전체 1위 기록이래요. 시차 변경도 38번이나 겪었고요. 이 정도면 몸이 천근 만근일 텐데 이런 누적된 피로는 보통 경기 막판, 특히 4쿼터에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마련이죠. 정반대로 미네소타는 지금 분위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홈에서 22승 11패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5연승을 달리면서 기세가 엄청나요. 루디 고베어가 직접 우리 수비 조직력은 무서울 정도라고 말한 만큼 자신감과 팀 케미스트리가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이죠. 로스터, 템포, 전술, 그리고 경기 외적인 변수까지.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최종 예측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일단 올랜도는 부상과 피로도라는 큰 악재가 있으니까 여기서 4.5점을 빼야 합니다. 페널티죠. 반대로 미네소타는 좋은 분위기와 매치업의 유리함을 더해서 1.5점의 프리미엄을 줍니다.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나니 최종적으로 나온 예상 스코어는 미네소타 115, 올랜도 107입니다. 이 예상 스코어를 기반으로 저희 모델이 추천하는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양팀 총 득점이 227.5점을 넘지 않는 언더입니다. 저희 계산으로는 222점이 나왔으니까 5.5점 정도의 여유가 있는 셈이죠. 경기가 느리게 진행될 거고 특히 올랜도가 미네소타의 수비에 고전할 거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도는 10점 만점에 9.5점으로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미네소타의 마이너스 6.5 핸디캡 승리입니다. 저희는 8점 차 승리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주 득점원도 빠졌고 체력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른 올랜도를 상대로 미네소타가 충분히 경기를 압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쪽 확신도는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자, 올랜도가 가진 이 명백한 불리함들을 고려했을 때 미네소타의 8점 차 승리라는 저희 예측이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게 오히려 보수적인 예측일까요? 아니면 꽤 공격적인 예측일까요?
이렇게 뚜렷한 통계적 지표들 사이에서 경기를 뒤흔들 또 다른 변수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봅니다.